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서 요즘 HBM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7세대 HBM 4E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BM 4E 전쟁을 시작해서 27년에는 맞춤형 HBM 시대를 열어서 그냥 완전히 또 장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HBM4E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커스터마이즈, 고객 맞춤형 HBM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HBM4부터 맞춤형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27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HBM4E부터라는 거죠. 맞춤형 HBM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범용 HBM4E,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4E 이렇게 두 가지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비즈니스 차이로 딱 나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시장 주도권을 노리겠다, 장악하겠다. 지금 HBM3E 12단을 장악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익을 다 가져갔던 SK 하이닉스가 HBM4E에서도 그런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짜집기를 한 건데요. 예, 그레이스 블랙입니다. 여기는 HBM3E 12단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PU가 2개 들어가고 CPU가 2개 들어가고, 근데 이 엔비디아가 DDR5가 들어가는데 LPDDR로 바꾸려고 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PDDR이 왜 바꾸려고 하냐면 로파워잖아요. 저전력이니까 이런 그 GPU 이런 데 서버에 전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전기 많이 먹는 DDR5가 아니라 LPDDR로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27년 전체 HBM 시장은 약 40%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에는 한 연중으로 한 20% 성장할 것이라 그러는데 HBM이 40% 규모로 성장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범용 메모리도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은 HBM이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 독주 체제를 이미 확보하고 완판을 했고, HBM4에서는 범용과 고객 맞춤형 두 축으로 전략을 전개를 하고 25년도에 설비 투자를 29조 원, 삼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안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단 내 36기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어디에서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로드맵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겁니다. PPT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시장이 열린 HBM4가 아니라 요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7년 여기쯤에 HBM4가 시장이 열릴 건데 지금 준비를 잘해서 저 시장까지 다 먹겠다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로드맵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E의 전략의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두 개의 시장, 그러니까 범용 스탠다드 HBM4E,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HBM4E, 커스터마이즈드 HBM4E, 이 두 라인은 단순한 옵션 차이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면 되고, 어떤 고객이 우리는 뭐 베이스타에다가 이걸 넣어다 저거 달라 하면 그런 커스터마이즈는 별도로 또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용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투 트랙에 가는 게 맞죠. 제덱 또는 엔비디아, AMD의 공통적인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기계적으로 찍어서. 그래서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 전압, 속도, 스택 구조를 맞춘 제품, 범용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AI 가속기 이렇게 해주고, 대량 생산을 하고 단가가 이제 조금 떨어지겠죠. 수익성은 항상 평균을 유지를 하겠죠. HBM4E 범용 기준으로도 성능이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이죠. 12단에다가 36기가 바이트에다가 2TB 대역폭을 가지고 전력 효율은 한 40% 정도 더 좋아질 것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글쎄요. 27년인데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까요?
이제 뭐 한미반도체는 27년은 그때쯤 되면 뭐 플럭스 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범용 시장에서 또 유리한 이유는 HBM3에서부터 HBM4까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지위를 누렸고 품질이라든가 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뭐 벌써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범용 그 HBM 그 뭐 시장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의 공정 호환, TSV 수율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기본 옵션만으로도 충분한 최고의 성능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스탠다드를 쓴다는 얘기죠. 물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높은 수율, HBM4E 범용 제품만으로도 시장 1위를 굳히기도 무조건 가능하겠지만 공급 확대와 경쟁 심화에 따른 HBM의 성장 속도가 다소 이제 둔화될 수 있다면서 낸드 플래시는 가격 바닥 도달 후 상대적으로 가격 강세가 기대되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은 AI 중심의 변화 속에서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HBM4E에서 고객 맞춤형 커스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4E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객별 최적화 옵션 커스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왜 맞춤형 커스텀이 필요해졌냐? AI 가속기들은 앞으로 범용 메모리 성능을 넘어서 극단적인 요구 조건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T 뭐 7 모델 학습에는 특정 패턴의 메모리 접근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각각의 그 AI 칩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은 대역폭을 우선하고 다른 고객은 전력 효율이 우선하고 그래서 HBM과 GPU 간의 거리, 온도 이제 프로파일이라든가 전력 관리 방식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적용을 해서 메모리에 맞춰주는 커스텀 HBM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HBM4E라는 얘기죠. 그래서 HBM4E에서 조정 가능한 이제 요소는 뭐 I/O 속도라든가 버스 구조라든가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 고주파 안정성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대역폭 대신에 전력 효율이라든가 온도의 안정성, 메타라든가 오픈 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학습용 메모리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동작 전압이라든가 전류가 최적화되고 TSV 간격이라든가 패키징 구조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저런 거 결국 고객별 AI 칩 구조가 최적화된 HBM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 비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스탠다드와 커스텀 HBM4E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겠죠. 시장을 벌써 읽었겠죠. 그래서 범용 스탠다드 쪽으로 가는 회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거고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 회사들하고도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이닉스가 왜 두 전략을 동시에 가는 걸까? HBM4E 기본 시장 범용을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 기본 물량이 크기 때문에 점유율 유지에 필수적이고 엔비디아는 범용과 커스텀 둘 다를 요구하는 구조다.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어떤 협의에서 어떤 때는 그냥 스탠다드, 어떤 때는 커스텀 이렇게 간 것으로 보고 고객 락인 잡아두는 효과죠. 한 고객용 HBM만 만들면 그 고객의 GPU는 그 HBM 없이는 출시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특별한 고객 맞춤형 HBM을 만들면 그 고객은 SK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고객을 딱 잡아두는 거죠. HBM은 고객의 AI 칩 아키텍처의 일부가 되는 구조죠. 마진도 극대화하죠. 커스텀 제품은 프리미엄이 플러스 20에서 40% 비쌀 거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고정 가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커스텀 제품은 한 20에서 한 40%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래 수율은 좀 어렵겠지만 파운드리와 협업해서 좀 해결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겠죠.
27년 AI 칩 맞춤형 공급 시대를 대비를 하는 거죠. 오픈 AI, 메타,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테슬라 모두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죠. 그래서 모든 고객이 특성이 다르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HBM이 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년에는 커스텀 HBM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첫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E에서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 범용 HBM 시장은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대량 공급을 하겠다. 고객 맞춤형 HBM에서는 수익성과 경쟁력을 핵심으로 보겠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기술력으로 경쟁사와 2년 정도의 격차를 유지를 하겠다. 27년에 맞춤형 HBM 시장을 열겠다는 거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를 해 가겠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4E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HBM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듀얼 전략, 투트랙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확실히 기술에서 자신감이 있고 고객을 딱 락인 잡아놓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라는 그냥 가장 큰 기업을 고객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이런 전략이 통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